2025년에 법안화가 통과됐습니다. 그 이후로 스테이블코인, 세상의 규칙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이지리아에서는 누군가가 집 월세를 USDT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USDT를 발행한 테더는 우리나라 전체 미국 국채 보유량에 맞먹는 1,416억 달러어치 국채를 쥐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코인 얘기가 아닙니다. 지니어스 액트 2025년 미 상원을 68대 30으로 통과한 이 법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게 미국 국채를 1대1로 담보로 쌓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퍼질수록 미국 국채가 팔리는 구조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지금 3,2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USDT와 USDC 둘이서 시장의 93%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는 2030년까지 이 시장이 3조 달러를 넘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38조 달러인 미국 국채의 10%가 스테이블 코인 담보로 묶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됐는지, 그리고 달러 제국이 완성되는 이 판에서 한국 직장인으로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20분에 담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니어스 액트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미국 국채, 달러 예금, 머니마켓 펀드 같은 안전자산을 1대1로 담보로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100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100달러어치 미국 국채를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게 왜 그냥 규제가 아닌가 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 발행될 때마다 미국 국채가 1달러씩 팔리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미국 국채 수요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 일석이조입니다. 국채를 사줄 나라도 필요하고 달러 패권도 유지해야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은 2026년 7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로 일부 영상에서 2026년 1월 시행이라고 언급했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7월 18일입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비교해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19세기 영국은 금 본위제를 운영했습니다. 금이 앵커 역할을 하고 파운드가 유통통화로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영국 패권의 핵심이었죠. 지금 미국이 하는 게 같은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앵커 역할을 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통화로 전 세계 디지털 금융을 장악하는 겁니다. 규칙이 바뀐 게 아닙니다. 같은 규칙이 디지털로 업그레이드된 겁니다. 비트코인 쪽도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아르마법이라는 법안이 상원 은행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5년에 걸쳐 사서 20년 동안 보유한다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이라면 미국은 지금 디지털금을 사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클래리티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4일에 상원 은행위를 15대 9로 통과했고 지금 전체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SEC가 아니라 CFTC가 관할하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클래리티법에 한 가지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빅테크, 즉 메타나 구글 같은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은행위원회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요건입니다. 그 수혜자가 누구겠어요?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USDT와 USDC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서클이라는 회사에 어떤 무기를 쥐어줬는지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총은 3,196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USDT가 60%, USDC가 25%를 차지합니다. 합치면 93%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나머지 100여 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머지 7%를 나눠 먹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USDT와 USDC 양강 체제입니다. 성장 속도도 놀랍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USDC는 73% 성장했고 USDT는 36% 성장했습니다. 발행량만 보면 USDT가 189.6억 달러, USDC가 77.6억 달러로 USDT가 앞서지만 실제 거래 볼륨은 역전됩니다. 2025년 거래 볼륨 기준으로 USDC가 18.3조 달러, USDT가 13.3조 달러입니다. 발행량은 USDT가 많은데 돈이 더 많이 도는 건 USDC입니다. 테더, 즉 USDT를 발행하는 회사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테더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가 얼마냐면요, 2025년 말 기준으로 1,416억 달러입니다. 국가별 미국 국채 보유량으로 따지면 18위입니다. 독일보다 많고 UAE보다 많고 호주보다 많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우리나라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약 1330억 달러인데 테더 하나가 이미 우리나라를 넘어섰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회사 하나가 국가 수준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테더의 준비금 구성도 보면 78%가 미국 국채이고 금이 174억 달러, 비트코인이 84억 달러입니다. 2025년 한 해 수익만 1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의 예측도 주목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2030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조 달러까지 커질 거라고 했는데 이후 3조에서 3.7조 달러로 예측을 상향했습니다. 지금 38조 달러인 미국 국채의 10%가 스테이블 코인 담보로 묶이는 그림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2025년까지만 해도 테더는 비트코인도 갖고 있었고 금도 갖고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들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 이후 이게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안전자산 기반으로만 발행해야 합니다. 규칙이 바뀌었고 이 변화에서 가장 크게 웃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서클입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클이 무서운 이유를 숫자로 먼저 보겠습니다. 서클의 2025년 전체 매출은 27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64% 성장했습니다. 4분기만 보면 7.7억 달러 매출에 순이익이 1.33억 달러였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매출의 95%가 이자 수익입니다. 4분기 기준으로 7.7억 달러 매출 중 7.33억 달러가 국채 이자에서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서클은 여러분이 USDC를 들고 있는 동안 그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해서 이자를 법니다. 여러분은 이자를 못 받고 서클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이자 수익을 서클이 다 갖는 게 아닙니다. 코인베이스의 국채 이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줍니다. 왜냐면 코인베이스가 USDC 유통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서클이 이자로 100억을 벌면 50억은 코인베이스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2026년 7월에 이 계약이 갱신됩니다. 서클이 갑인지 을인지가 결정나는 순간입니다. 지니어스 액트 이후로 USDC 발행량이 빠르게 늘고 있고 서클의 협상력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월 계약 결과에 따라 서클의 수익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메타가 몇 년 전에 리브라, 그 다음에 DM이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포기했고 지금은 USDC를 쓰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 방향입니다. 왜냐면 클래리티법 조항 때문에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은행위원회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빅테크들이 항복한 겁니다. 그리고 클래리티법에는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직접 지급하는 것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를 침범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USDC를 갖고 있다고 해서 서클이 이자를 직접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이자는 활동 기반 보상으로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클은 그 이자를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겁니다. 서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USYC라는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가 1년 만에 17억 달러에서 34억 달러로 2배가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국채 이자를 받는 펀드를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크 네트워크라는 자체 블록체인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에이전트, 소액 결제에 특화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으로 0.3달러짜리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50달러가 넘을 수 있습니다. 아크에서는 0.3달러 결제가 진짜 0.3달러에 됩니다. 서클 CEO는 이걸 인터넷 금융의 OS라고 불렀습니다. AI가 자율적으로 소액 결제를 하는 시대가 오면 그 결제 통로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는 비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클이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미국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집니다. 물론 여러 변수가 있고 7월 코인베이스 계약 갱신도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이 두 가지 이벤트를 같이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테더는 어떻게 됩니까? 서클에 밀리고 있는 겁니까? 보시면 의외의 답이 나옵니다. 테더와 서클이 서로 다른 시장을 잡고 있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프리카를 먼저 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전체 스테이블 코인 유입의 40%를 차지합니다. 2023년과 2024년을 합쳐서 나이지리아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220억 달러였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의 43%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나이라라는 자국 화폐가 너무 빠르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외환에 접근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달러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USDT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집 월세를 USDT로 내고 원두커피 수입 거래를 USDT로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민이 한국어를 잃고 영어를 쓰는 것처럼 통화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극단적으로 여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러시아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러시아 중국 무역에서 달러는 지금 사용이 극히 감소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자국 통화, 루블과 위안으로 결제합니다. 탈달러처럼 보이죠? 그런데 러시아 일반 시민들은 USDT를 선호합니다. 정부가 위안화 결제를 유도하고 있지만 개인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합니다. 중국도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ECNY를 개발해서 1대1로 60개국 결제망에 침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과 민간 영역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결제는 경쟁 구도지만 개인 영역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압도적인 겁니다. 탈달러 국가에서도 개인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고릅니다. 이게 달러의 진짜 힘입니다. 테더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테더의 2025년 수익이 1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직원이 100명 미만인 회사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직원 1명당 1억 달러 이상을 법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발행하고 국채 이자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총소리가 나야 달리는데 총소리가 없습니다. 2026년 5월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라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다 왔고 테더, 리플, 퍼스트 디지털 같은 글로벌 발행사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급해진 겁니다. 핵심 갈등은 하나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하느냐입니다. 은행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쪽과 핀테크 업계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쪽이 맞붙고 있습니다. 리플이 이 자리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이 규칙 설계를 안 하면 다른 나라가 규칙을 만들 거지라고요. 100m 달리기 신기록을 내려고 45도로 엎드려서 대기하고 있는데 총소리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규제 방식도 다릅니다.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입니다. 법에 나열된 것만 허용됩니다.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법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이 구조 차이 하나가 혁신 속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행이 하는 게 맞는지 핀테크가 하는 게 맞는지보다 빨리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이 2026년 7월 18일에 지니어스 액트를 시행하면 그 이후로 글로벌 스탠다드는 사실상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 기준 위에서 한국이 설계를 하는 것과 기준을 함께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위치입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이 판이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화자산 관점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에 깊이 들어올수록 달러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게 당장 내 월급 통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환율, 금리, 외환 정책 전반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국내 핀테크 경쟁도 봐야 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가 정해지면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새로운 금융 생태계가 열립니다. 어디서 발행하는지, 어떤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는지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깁니다. 투자 관점으로 보면 서클이 IPO를 진행 중이고 코인베이스는 이미 상장돼 있습니다. 두 회사의 관계와 7월 계약갱신 결과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꼭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 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분야를 파면 팔수록 단순한 코인 붐이 아니라 달러 패권의 구조적 변화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물론 규제 변수도 많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확신이 아니라 이런 시각도 있다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니어스 액트 이후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제국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규칙이 바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건 규칙이 바뀐 줄 모르는 겁니다. 이 영상이 그 모르는 상태를 하나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